안녕하세요. 두잇 시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10-1에서 설명했던 비트 패턴과 그 시프트 연산자에 이어서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논리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는 아니다 뭐 이와 같은 그런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비트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비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AND 연산, OR 연산, NOT, XOR 같은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것을 비트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 했던 관계 연산자나 그 논리 연산자랑 차이가 있는 것은 값 단위가 아닌 변수 단위가 아닌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 연산자입니다. 이 비트 연산자들을 잘 공부하시면, 그리고 지금 나열된 이 AND와 NOT, XOR를 잘 이제 배우시면 비트 단위로 내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그다음에 어떤 비트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시는 거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연산자들을 꼼꼼히 연산 특성을 꼼꼼히 잘 파악하셔서 좀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먼저 밑에 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AB가 0, 0, 이거 우리가 뭐 관계 연산자 했을 때는 이 true, false,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건 값 전체를 이야기할 때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 비트가 0이냐 1이냐 그걸 가지고 따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B가 이제 이렇게 값을 가질 때 AND 연산자, OR 연산자, exclusive OR 연산자, NOT 연산자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가 이 표로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관계 연산자에서는 이 AND가 두 개씩 적혔었잖아요. AND, OR 뭐 이렇게 적혔었는데, 이 NOT도 느낌표였죠. 근데 비트 연산자에서는 연산자가 다 바뀌었고요. 동일하지만 한 개씩 쓰고요. 이게 NOT은 바뀌었죠. 지금 물결무늬로 바뀌었습니다. exclusive OR는 없었는데 비트 연산자는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AND 연산자부터 먼저 볼게요. AND 연산자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 0이고 마지막 1이죠. 즉 두 비트가 1일 때만 1이 됩니다. 즉 AB 값이 둘 다 1이어야지만 1이 되는 게 AND 연산자입니다. 앞에 제가 그 10-1 동영상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이 연산 특성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 되는 게 비트 연산입니다. 근데 이 연산 특징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어떤 경험치가 쌓여야지 잘 되는지는 바로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OR 연산자는 보시는 것처럼 둘 다 0이어야지만 0이 되는 게 OR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비트라도 1이면 1이 되는 게 OR 연산자의 비트 OR 연산의 특징입니다. 비트 엔더와 전혀 좀 반대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는 둘 다 1이어야지만 1이 되고요. OR 연산자는 둘 다 0이어야지만 0이 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OR 연산자는 보시듯이 exclusive OR입니다. 즉 배타적 논리 합. 배타적이라는 뜻이에요. 즉 배타적이 뭡니까? 서로 같으면 서로 서로 값이 같으면 0이고요. 다르면 1입니다. 같다는 것은 배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게 배타적인 거니까 다르면 1이고요. 같으면 0이 되는 게 0입니다. 즉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 되는 게 exclusive OR, 즉 배타적 논리 합 연산이고요. not 연산은 말 그대로 반전시키는 겁니다. 즉 A만 놓고 보면 A가 0이면 그죠? 두 개가 0이죠. 1이고요. 지금 이거 A만 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A가 1이면 0이 되는 것이 not 연산입니다. not 연산자가 제일 쉽죠. 1이면 0이 되고 0이면 1이 되는, 즉 물결 1이 되면 그 비트 전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비트 패턴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AND 연산자는 비트 AND 연산자는 두 개의 비트가 다 1일 때만 1이 되는 연산이고요. OR 비트 OR 연산자는 두 개의 비트가 다 0일 때만 0이 되는 비트 연산이고요. 그다음에 exclusive OR는 두 비트가 같으면 0이고요. 다르면 1이 되는 게 exclusive OR 연산자고요. not 연산자는 그 비트가 0이면 1로 바꿔주고요. 1이면 0으로 바꿔주는 것이 not 연산자입니다. 이 네 가지 연산자가 전부 다 비트 단위로 적용되는 연산자입니다.
자, 먼저 엔드 연산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엔드 연산이고요. 그러니까 비트엔드를 이렇게 중간에 하나만, 두 변수 사이에 하나만 적는 겁니다. 두 개 적으면 관계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가 되니까 한 개만 적으셔야 되고요. A 비트 값이 0이면 B 비트의 값이 상관없이 0이 되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그 두 비트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는 것이 비트 엔드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두 개의 비트가 1이 되어야지만 1이 된다는 것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한 개가 0이면 나머지 비트는 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은 말이죠. A 비트 둘 다 1일 때만 1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엔드 연산자를 한다고 볼게요. 0x 0f 앞에 다 0이고요. 뒤에가 다 1입니다. 이게 왜 1인지 아시죠?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15죠. 15가 돼서 F입니다. 16준수 F가 10준수라면 15입니다. 그 다음에 3C 같으면 0011, 1100 이렇게 된 것이 0x 30이고요. 요 두 개를 AND를 걸면 비트 단위로 다 비트 연산을 하고 비트 AND 연산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썼듯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둘 다 1인 것만 1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둘 다 1인 것은 이렇게 1이고요. 이렇게 1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0이 섞여 있으니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둘 다 0이면 당연히 0일 거고요. 0, 1이면 0이 되고요. 0, 1, 0이죠. 그죠? 1, 1, 1, 1이니까 이건 1이 됐고요. 1, 0, 1, 0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값이 0x 0f와 0x 3c를 비트 엔드 시키면 0x 0c 값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OI 연산자를 한번 볼까요? OI 연산자는 제가 앞에서 두 비트의 값이 둘 다 0일 때만 0이 되는 게 OI 연산, 비트 OI 연산자라고 했고요. 여기 설명했듯이 두 비트가 둘 다 0이어야지 0이 된다는 뜻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값이 0이면 B 값은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됩니다. A 값이 0이면 B 값에 따라서 0 또는 1이 됩니다. 왜냐면 A가 0이지만 B가 1이면 1이 될 수 있고 B가 0이면 0이 될 테니까요. 근데 A 비트 값이 1이면 B가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됩니다. 왜냐하면 A가 1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게 OI 연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보시면 이렇게 0x 0f랑 3c랑 비트 OI 연산자를 써서 연산을 하면 이 연산에서 비트 단위로 연산이 될 텐데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무조건 1이 됩니다. 둘 다 0인 것은 요거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요것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1이 됐습니다. 1, 1 당연히 1일 거고요. 0, 1도 1일 거고 1, 0도 1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비트 OI 연산자는 두 비트 중에 한 비트라도 1이 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는 두 비트 중에 하나라도 비트가 0이면 0이 됩니다. 두 연산자 특성이 반대예요. 그래서 결과가 비트 엔드를 쓰면 아무래도 비트가 더 0이 되는 비트가 많아지고요. OI 연산자는 1이 되는 비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얘는 비트를 0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얘는 비트를 1로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엔드 연산자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0이 더 많아지잖아요. 즉 내가 비트를 0으로 만드는 어떤 특징의 연산을 할 때는 엔드 연산자를 활용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특정 비트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 비트에다 0을 연산해 버리면 그 전에 있는 비트가 무슨 값을 갖고 있든지 그냥 0이 되어 버립니다. 이건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OI 연산자는 두 비트가 연산을 하는데 내가 특정 비트를 무조건 1로 주면 결과는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OI 연산자 자체가 그죠? 둘 다 0일 때만 0이고 한쪽이 1이면 무조건 1이 되는 연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XOR부터 먼저 할게요. XOR는 연산 특징이 A, B를 베타적으로 논리 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같으면 비트가 같으면 0이고요. 다르면 1입니다. 즉 서로 다를 때만 1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00 이렇게 되면 그죠? 요건 같죠? 같으니까 다 0이 될 거고 이게 다른 것들은 1이 됩니다. 결과를 볼게요. 자, 보시면 같은 건 0이 됐고요. 다른 건 1이죠. 요 같으니까 0이고 다르면 1이고 아까 비트 연산자 AND와 비트 연산자 OR하고는 좀 다르게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비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재밌는 연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응용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의 값을 저장하고 빼거나 할 때 쓰는 연산자는 아니고요. 익스클루시브 호환은. 이 익스클루시브 호환은 암호화 같은 다른 기술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비트 연산입니다. 낫 연산자는 이렇게 물결무늬 쓰고 단항 연산자처럼 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비트를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반전시키는 것이 이 비트 낫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2항이기 때문에 두 개씩 썼고요. 얘는 단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자를 이렇게 두 개 쓰는 게 2항 연산자고요. 이렇게 쓰는 게 단항 연산자죠. 그래서 A 값이 만약에 0x, 0f에 낫이 붙었으면 값이 반대로 그죠. 0이면 1이 됐고요. 1이면 0이 돼서 연산을 하는 것이 낫 연산자입니다. 낫 연산자는 비트 연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 연산자의 단축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트 연산자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는데요. 이렇게 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축에서 같은 A를 두 번 적기 싫어서 이렇게 앰퍼샌드가 는 앞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도 헷갈리고 쓰는 사람이 사실 이렇게 쓰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가 썩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적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보통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적는데 가끔씩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으면 아 요거는 이렇게 적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꼭 단축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비트 연산자를 사용하면 최소 1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단위로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가 1비트 단위로 연산을 한다고 하지만 데이터를 다룰 때는 무조건 1바이트 단위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1바이트 단위로 무조건 연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정한 비트에만 값을 대입하는 연산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 비트에다가 1을 저장하겠다 또는 3번 비트의 값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해주는 연산자는 따로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배운 비트 연산자 AND와 비트 연산자 OR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직접 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비트 연산자나 비트 연산자 AND나 비트 연산자 OR 이런 것들이 연산자들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같으면 비트 연산자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 된다. 그 다음에 OR 연산자는 둘 다 0인 경우에만 0이 된다. 이런 연산 특징은 간단한데 그 연산 특징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가 최소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8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을 해야 되고 그 연산을 함에 있어서 내가 특정 비트를 1로 바꾸겠다 또는 특정 비트를 0으로 바꾸겠다는 연산자가 따로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비트 AND와 비트 OR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나씩 이제 먼저 내가 비트를 0으로 바꾸는 방법부터 제가 하나씩 이제 소스를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 AND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비트를 0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비트,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2번 비트를 0으로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 연산자의 특징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의 비트라도 연산하는 비트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 나오는 게 비트 연산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값을 유지하고 싶으면 1을 하면 되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나머지 값이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여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물음표라고 적은 것들은 내가 무슨 값인지 모르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건 제가 왜 이렇게 8개의 비트를 그렸냐면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비트 연산자가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걸 맞지만 한 번 비트 연산자가 걸리면 최소 8개의 비트는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 언어에서 수식을 적을 때 변수를 적잖아요. 변수를 적기 때문에 이 변수는 무조건 1바이트가 최소 단위죠. 그래서 1바이트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8비트씩 연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비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연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물음표를 적은 것은 그 비트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라는 뜻으로 제가 적은 거고
즉 두 번째 비트를 0으로 설정한다는 뜻은 나머지 7개의 비트는 원래 값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2번 비트를 0으로 만든다는 뜻은 여기만 0으로 만들고 이 나머지 물음표들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기존 값을 유지하는 비트는 1로 한다고 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연산을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즉 1을 연산을 하면 이 물음표와 1이 연산되면 엔드 연산이죠. 비트 엔드이기 때문에 1이고 이 값이 뭡니까? 0이면 0이 나올 거고요. 이 값이 1이면 1이 나오겠죠. 즉 물음표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즉 물음표인 경우에는 물음표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1이더라도 얘가 1이면 1이 내려올 거고 얘가 0이면 0이 내려오니까 즉 물음표 값이 그대로 결과로 나오겠죠. 그래서 1이 연산된 부분들은 비트 엔드 된 부분들은 다 물음표로 내려올 거고요. 0으로 연산된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 엔드는 한쪽이 0이면 무조건 결과가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0으로 만들고 싶은 비트에만 0을 연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비트들은 원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내가 말한 2번 비트만 0이 된 겁니다. 즉 어떤 값에다가 지금 이렇게 0xfb 그러니까 1111 011 이 값을 비트 엔드 시키면 결과는 두 번째 비트만 0이 되고 나머지 비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비트 엔드의 특징이고 비트 엔드는 내가 원하는 특정 비트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 비트를 바꾸려면 2번 비트만 0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1로 만든 후에 비트 엔드를 시키면 나온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셨는데 그러면 이 값을 즉 우리는 2번 비트를 0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2번 비트를 0으로 만들려면 0xfb라는 숫자를 자기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머리로 보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숫자를 적었지만 컴퓨터한테는 이 숫자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2라고 2번 비트를 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가 2번 비트를 0으로 만들고 싶을 때 0xfb라는 이 형태 즉 11111 011이라는 이 값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면 이렇게 적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 unsigned 캐릭터 제가 아까 부호 없는 그죠? 부호 없는 그 변수를 선언할 때 그 비트 연산제를 할 때 부호 없는 경우가 더 고려하기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부호 없는 1바이트를 선언을 했고요. 그쵸? 그럼 부호 비트가 없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램프 스테이트는 8개를 다 활용한다는 거고요. 8비트를. 그래서 램프 스테이트에다가 0x %, 비트 연산자 AND를 썼고요. 0x fb를 써서 그쵸? 요 값을 이제 연산을 하는 거죠. 요 값에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램프 스테이트는 2번 비트에 있는 값만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값을 이제 비트 0x fb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8개의 비트 중에서 이메일 비트를 0으로 바꾸는 아까 2번 비트를 0으로 바꾸는 그 상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적으면 0x01입니다. 맨 끝에 있는 비트만 1이니까 요 0 4개 묶어서 0이고요. 그죠? 0001 이렇게 묶어서 1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요 비트가 0이 되는 거죠. 2번 비트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비트를 요쪽 자기가 0으로 만들고 싶은 비트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면 아까 앞 동영상 강좌에서 그 제가 시프트 연산자 알려드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개의 비트만 이동하면 이 비트가 여기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0x01을 시프트 연산자를 써서 2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제 4가 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한 후에 이것을 비트 낫을 걸어버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앞장에서 설명했을 때 이제 그 2번 비트를 0을 바꿀 때 나머지 비트는 다 1이고 요 자기가 0으로 만들고 싶은 비트만 0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0xfb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2번 비트를 이동하고 0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 0xfb 같은 이 상수값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자기가 2번 비트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두 번만 그러니까 2번 비트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1을 여기로 옮겨야 되겠죠. 2번 비트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를 두 번을 먼저 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비트만 0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1로 만들어야 되니까 비트 낫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비트 패턴을 뒤집어 버리면 아까 우리가 썼던 그 0xfb 값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원래 이제 램프 스테이트가 있고요. 무슨 값이 있는지 모르는 다 물음표인 램프 스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2번 비트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비트 넘에 2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요런 앞에 요 수식 있죠? 제로엑스 0, 1을 예, 그쵸? 이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괄호를 적었고요. 그다음에 2번을 써서 그 두 번 비트, 2번 비트를 만들 거니까 2라고 쓰면 이제 2번 비트만큼 시프트 하겠죠. 하고 나서 낫을 걸면 이 매스크라는 게 지금 요 값을 매스크라고 적은 겁니다. 우리가 가면이라고 하는데 가면 그 자체가 가면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눈이나 뭐 입만 이렇게 반대편한테 보여주겠죠. 즉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의 특정 부분만 보고 싶은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매스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2번 비트만 0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제 매스크라는 용어를 썼고요. 지금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트를 밀고 반전을 시키면 얘가 결국은 제로엑스 FB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여기다 바로 제로엑스 FB라고 적었었는데 지금 매스크가 제로엑스 FB의 값을 가질 테니까 램프 스테이트하고 비트 엔드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램프 스테이트에는 2번 비트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물음표 원래 램프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던 값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셋 비트라고 제가 이렇게 함수를 하나 이름을 정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매번 이렇게 하면 좋지만 자꾸 까먹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제로엑스 7f라는 값이 이제 램프 스테이트가 제로엑스 7f예요. 그러면 7f면 0, 111, 1111이죠. 즉 하나의 비트만 0이 램프가 8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램프가 꺼져 있고 나머지 램프는 다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램프 스테이트를 찍으면 제로엑스 7f라고 찍힐 거고요. 근데 내가 세 번째 비트 아까 좀 바뀌었네요. 세 번째 비트를 0으로 만들고 싶다. 세 번째 비트면 여기 0번, 1번, 2번 예, 이게 이쪽을 이 비트를 0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램프 스테이트에 있는 세 번째 비트를 내가 0으로 만들겠다고 리셋 비트를 건 겁니다. 그러면 세 번 3이 비트 넘에 들어왔겠죠. 그럼 아까 제가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01 값을 세 번 비트를 밀고 낫을 걸면 세 번째 비트만 0이 만들 수 있는 그 매스크 값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 매스크 값으로 이렇게 데이터 데스트 데이터라는 이 변수에다가 비트 엔드를 시키면 결국은 세 번째 비트가 추가로 0이 됐겠죠. 그리고 이 데스트 데이터를 반환해줘서 그 값을 램프 스테이트가 받아서 찍으면 결국은 이 3번 비트가 0으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다 1이고 맨 앞에 있는 것만 7번 비트만 0이었는데 이제는 7번 비트도 0이고 3번 비트도 0인 거죠. 즉 이렇게 그 리셋 비트 같은 함수를 만들어 놓고 쓰면 이제 내가 특정 그 1바이트 크기의 특정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비트만 0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5번 비트를 바꾸고 싶으면 0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컴마 3이 아니라 컴마 5라고 이 함수를 쓰시면 이제 5번 비트가 0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처음 소스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해가 안 가시면 바로 앞장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 앞장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가면 그 앞장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소스가 이해는 되는데 잘 안 와닿는다 라고 하시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신 부분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소스를 최소한 5번 이상 자기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입력하셔서 실행하시고 숫자도 바꿔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해보셔야지 자기가 원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함수는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예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 좀 더 자기의 어떤 생각을 더 추가해서 잘 만들어 두시면 C 언어로 프로그램하는 내내 쓸 수 있는 좋은 함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7f 값이 77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자, 지금 했던 거는 비트 연산자 AND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비트를 0으로 바꾼 겁니다. 왜냐면 비트 연산자가 둘 다 1이어야지 1이고 한쪽이라도 0이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부터 할 내용은 비트 연산자 OR 연산자를 비트 OR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비트를 1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아까 비트 AND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비트 AND는 내가 원하는 비트를 0으로 만들었고요. 비트 OR는 내가 원하는 비트를 1로 만드는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연산자입니다.
자, 아까는 2번 비트를 0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2번 비트를 1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트 Y 연산자 특징이 뭡니까? 둘 다 이 비트가 0이어야지만 0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비트가 1이면 1이 되는 게 비트 OI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특정 비트를 1로 만들고 싶으면 그 비트에 1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비트 AND를 하면 비트 OR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트 AND 8비트 AND든 비트 OR든 무조건 연산을 하려면 최소 1바이트, 즉 8비트 연산을 해야 되는데 기존 비트 값은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2번 비트만 1로 만들고 싶다면 자, 아까 했듯이 다 물음표는 제가 0인지 1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라고 표시했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 2번 비트가 뭔지 모르지만 나는 이 값을 무조건 1로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기가 기존 값을 유지하고 싶으면 아까 비트 엔드하고는 반대입니다. 비트 엔드는 다 1을 해줬잖아요. 근데 비트 1은 다 0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화 연산자는 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0을 연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0이면 결과가 0이 나오고요. 이 값이 1이면 1이 나오죠. 그 말은 이 값이 물음표라면 결과가 물음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0을 연산을 하면. 그래서 다 0을 하고 자기가 2번 비트는 1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을 비트 OI 연산을 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번 비트만 1로밖에 되는데 지금 이 PPT가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1입니다. 1이고요. 그래서 그 OI 연산제를 쓰면 물음표가 1과 연산해서 결과가 1이 나옵니다. 0이 아니라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원래 값이 나오고요. 2번 비트만 1이 되는 거죠. 자, 그림 여기 보시면 수연호 소스로 봤을 때는 그 램프 스테이트에다가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0, 여기 다 4비트가 0이고요. 요 4비트는 여기 4의 자리에 1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4죠. 그래서 0x 공사값을 비트 OI 연산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램프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값은 기존 값에서 두 번째 비트만 1이 되는 겁니다. 요거 잘못됐습니다. 요거 1입니다. 1이고요. 자, 그러면 앞에 아까 우리가 요렇게 이제 두 번째 비트를 만들고 싶을 때 요게 4를 이제 OI 연산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4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습니다. end랑 다 이제 0이고 1인 것, 즉 0x 01 값을 먼저 두고요. 내가 2번 비트를 1로 만들고 싶으면 이 1을 여기 2번 비트로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0x 공사 값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end 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 not을 써서 뒤집어야 했지만 OI 연산자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0 쓰면 되니까. 다 0 쓰면 되고 내가 원하는 비트만 1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아까 비트 end 했을 때보다 훨씬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볼까요? 내가 2번 비트를 1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비트 넘에다 지금 2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두 번 밀면 되잖아. 이렇게 밀어서 제렉스 공사 값을 만든 후에 이 이제 값을 매스크에 넣었고요. 램프 스테이트에다가 매스크를 오화시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2번 비트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비트 연산자 end에 비해서는 좀 더 간단합니다. not을 안 적용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값을 자기가 제로엑스 공사 같은 값을 그냥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비트를 명시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값, 제로엑스 공사 값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연산을 자기가 쉬프트 연산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과정을 이제 비트 end와 마찬가지로 비트 OR도 내가 특정 비트를 1로 만들고 싶다 할 때 계속 이 2번, 뭐 3번 이렇게 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setBi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setBit는 내가 원하는 비트를 이 1바이트 데이터인 이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값을 내가 비트 넘버를 하나 주면 그 비트를 무조건 1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램프 스테이트에 지금 0x 77이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이 값에 값이 77이면 같은 값이죠. 제 0111, 0111 이렇게 비트 패턴이 되어 있는데 이 비트 패턴에서 set 비트를 하시고요. 값을 세 번째 비트를 내가 1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트는 결과적으로 1, 여기 0번, 1번, 2번, 3번이니까 0으로 되어 있는 이 비트가 0에서 1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래 있던 그 램프 스테이트 값이 테스트 데이터로 넘어왔을 거고요. 비트 넘에는
3이 넘어왔겠죠. 3이 넘어와서 이 아까 그 매스크 만드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3이라는 것을 그만큼 비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프팅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값을 비트 오화시키면 결국 3번 비트만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0111, 0111이 0111, 1111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겁니다. 즉 setBi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비트를 1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함수를 만든 겁니다. 비트 연산자 OR을 이용해서 아까 비트 연산자 AND와 비트 연산자 OR 이 소스가 예제 소스가 다 있는데 이 두 예제 소스를 비교해 가면서 이 연산자가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걸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요 바로 앞장으로 가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걸 보고 이해 안 가시면 그 앞장의 내용을 다시 보고 이해를 하시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소스까지 예시까지 이제 내가 이해가 됐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이 소스는 5번 이상 반복하시면서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반복하시면서 자기가 익숙할 때까지 쓰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 연산자와 OR 연산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비트 연산자의 특징과 OR 연산자, 비트 연산자 AND의 특징과 비트 연산자 OR의 특징은 단순하지만 그 연산 특징을 잘 이용해서 지금처럼 내가 특정 비트의 값을 1로 바꾼다든가 특정 비트의 값을 0으로 바꾼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것을 또 이렇게 소스로 구성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복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어렵지 않도록 익숙해지도록 제가 여기 설명드렸듯이 차선 변경하는 것처럼 변경이 편해지는 건 많이 해보면 편해지거든요.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처음 볼 때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정말 쉬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번, 10번 계속 반복해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77이었던 값이 7F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비트를 0으로 만들거나 원하는 비트를 1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값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거나 0, 1 또는 0, 1 값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놨는데 내가 그 비트에 내가 원하는 특정 비트의 값이 0인지 1인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비트 엔드가 아까 0으로 만들 때 썼는데 이 연산자를 쓰면 비트 엔드 연산자를 쓰면 0, 1로 만드는 거 0으로 만드는 거 외에도 내가 특정 비트에 있는 값을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비트 연산자를 쓰면 8개 비트에 대해서 연산을 하잖아요. 한 바이트 안에 8개 비트가 있는데 이 8개 비트 중에서 내가 다른 비트 값은 관심 없고 두 번째 비트에 있는 값이 두 번째가 2번 비트에 있는 값이 무슨 값인지 0인지 1인지 내가 알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비트 엔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비트가 다 0일 때만 둘 다 1일 때만 1이 되고요. 두 비트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비트에 1을 연산을 하게 되면 한쪽 비트가 1이면 나머지 비트는 그 비트가 1이면 1이 되고요. 0이면 0이 됩니다. 즉 자, 이런 비트 패턴이 있고요. 나머지 비트 전부 다 모르니까 다 물음표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2번 비트, 즉 세 번째에 있는 이 2번 비트 값이 0인지 1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비트들은 내가 관심이 없잖아요. 이 비트는 내가 알고 싶은 비트가 아니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관심이 없는 비트는 다 0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 엔드기 때문에 결과는 다 0이 나와버립니다. 다 0이 나오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비트 있죠? 알고 싶은 비트만 1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1이면 얘가 0이면 0이 내려올 거고요. 얘가 1이면 1이 내려오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음표 값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따라서 내가 비트 엔드를 이용해서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비트들은 다 0을 써주고요. 내가 알고 싶은 비트에만 1을 써주면 아까 OR 연산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값을 제로엑스 공사를 구성해주면 내가 원하는 비트 값만 유지가 되고요. 나머지 비트들은 다 0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요 값이 0인지 1인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비트가 여기서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0, 1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4가 됩니다. 얘가 0이면 0이 되고요. 얘가 1이면 4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비트 값이 0인지 1인지 알고 싶은 건데 지금 이대로 연산을 마무리하게 되면
얘가 0이면 0이 얻는 건 괜찮은데 얘가 1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0이 아니라 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얻게 하려면 이 비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걸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예, 자기가 얻을 때 이렇게 4를 엔드 시켜서 램프 비트 스테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비트 스테이트가 0, 1이 아니라 0, 4가 나올 테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내가 원하는 비트 수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 그죠? 시프트 연산자를 시켜서 해야지 이제 0, 1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끝나면 0, 4로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예, 시프트를 걸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개의 비트만큼 옮기면 예, 0, 1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지 않고 시프트 연산자까지 한번 더 써서 그죠? 더 써서 자기가 정확하게 0, 1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비트 엔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은 아까 비트 오화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그 먼저 비트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특정 비트를 내가 그러니까 두 번째 비트 값을 알고 싶으면 2번 비트를 알고 싶으면 그쵸? 이렇게 시프트를 먼저 밀어서 공사 값을 구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결과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다시 비트를 밀어야 되겠죠. 반대로 밀어서 이쪽으로 와야지 1인지 0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보다 연산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램프 스테이트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비트가 2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먼저 그 매스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 비트를 옮겨서 매스크 2값 그러니까 제로스 공사 값을 만들고 연산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 비트 스테이트는 이렇게 시프트를 밀어서 예, 1인지 0인지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까지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아니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트 넣은 만큼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트를 밀어서 0, 1이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함수를 만들어 보면 예,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특정 비트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그 소스를 이렇게 적은 거고요. 적은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내가 비트 단위로 값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소스를 좀 더 복잡하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8개의 비트가 있으니까 8개의 비트 값이 그러니까 제로엑스 75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이면 0111이고요. 그죠? 0111 그다음에 5면 0101이잖아요. 그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데 그 출력을 이제 이렇게 비트라는 것을 한 비트씩 알아내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그걸 돌면서 8번 돌면서 각 비트 값을 다 화면에다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70 제로엑스 75가 0111, 0101 이렇게 출력하고 싶기 때문에 요 겟 비트를 8번 호출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도는 거고요. 각 비트는 이제 맨 이쪽 최상위 비트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7번 비트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7번, 6번, 5번 하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7 빼기 i 한 겁니다. i가 0부터니까 7번 비트, 6번 비트, 5번 비트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테니까 그래야지 앞에서 이렇게 순서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번 비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예, 7번 밀어서 그 나머지 비트는 다 0, 그럼 7번 비트만 1로 해서 엔드 걸어서 0, 1로 표시해야 되니까 다시 그 비트만큼 시프트로 밀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0, 1 결과가 나오도록 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제로엑스 75 값이 예, 비트 이진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진수 값을 이진수를 표시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예, 출력문에서 이진 표시를 안 해주잖아요. 10진법, 8진법, 16진법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데 내가 이진법으로 출력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소스를 구성하셔서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아까 비트 엔드로 특정 비트를 0으로 만드는 것, 비트 OR을 이용해서 특정 비트를 1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비트가 0인지 1인지 알고 싶은 요 세 가지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내가 이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이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값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 비트에다가 값을 0으로 넣거나 1로 넣거나 할 수도 있고 그 값이 어떤 값인지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렵다기보다는 경험치가 없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 관리 능력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피해가지는 마시고요. 이 부분들을 계속 반복을 많이 하셔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좀 이렇게 좀 고급 프로그램 하려면 다 BT 연산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코드들이 나열되었을 때 전혀 소스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스를 보든 시프트 연산자나 BT 연산자가 나왔을 때 소스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가 그걸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비트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정 비트를 0으로 만드는 방법, 비트 OR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정 비트를 1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비트 연산자 AND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비트의 값이 0인지 1인지 알아내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죠.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안 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해달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꼭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T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에 보스를 이용해서 덧셈으로 뺄셈을 구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면 보스라는 용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보스를 보통 수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보스가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이 데이터 자료형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보스를 수학적인 개념이 아닌 그냥 컴퓨터 원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unsigned 캐릭터 데이터에다 255를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255가 보통 unsigned 캐릭터가 0에서 255까지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수치가 저장이 된 거겠죠. 즉 다 1인 값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플러스 하면 다 0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뺄셈을 하지 않았는데 다 1이었는데 다 0이 됩니다. 왜냐하면 1을 더하는,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1을 더하면 1이 어디 갔습니까?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다 0이 되고요. 여기 1이 됩니다. 하지만 비트는 8개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넘어온 1은 오버플로우가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즉 255에다가 더하기 1을 했는데 256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시 0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더하기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또 1이 되는 거죠. 즉 결국 unsigned 캐릭터, 즉 부호 없는 1바이트형인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계속 플러스를 쓰면 0에서 쭉 증가하다가 255가 되고 255에서 1 증가하면 다시 0이 되고, 그죠? 다시 쭉 1, 2, 3, 4에서 또 증가하다가 다시 255에서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즉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절대 1바이트의 변수는 255보다 더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없고 255보다 더 큰 숫자가 대입이 되면 0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자, 그럼 이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보스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어떤 변수에 데이터 변수에 값이 들어있는데 지금 데이터 변수에 255가 들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55라는 이 변수의 값을 0으로 만들고 싶으면 방법이 255를 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수학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이죠. 즉 255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255를 빼면 끝나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55에다가 255를 빼지 않고 255에다가 1을 더해도 0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라는 개념이고요. 자, 보시면 255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죠? 비트를 반전시키고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비트를 반전시키는 이 현상을 이제 1의 보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1이면 0으로 바꾸고, 그죠? 지금 0은 1로 안 바뀌는, 없으니까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값을 반전시키는 게 1의 보수고요.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한 게 2의 보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우리가 255라는 숫자에다가 255를 빼도 0이 되고요. 더하기 1을 해도 0이 된다고 했죠. 이게 숫자가 너무 간단하니까 쉽게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에다가 10을 그러니까 200이라는 숫자를 해서 200이라는 숫자를 0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을 빼도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56을 더해도 됩니다. 그죠? 200에다가 200이라는 숫자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200에다가 빼기 200에도 0이 되고요. 200에다가
그죠? 56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6이 되니까 0이 되겠죠. 즉 자기가 그 어떤 수를 255로 뺀 거를 0으로 만드는 것을 1로만 더해도 0이 된다. 그러면 이 255 대신에 마이너스 255 대신에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찾아내야 되겠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200이라는 숫자 같으면 마이너스 200 빼기 200 하는 거 대신에 더하기 56을 찾아내듯이 그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 설명한 게 요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255, 마이너스 255, 그러니까 빼기 255, 이 255 대신에 플러스 1 한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 255, 원래 있던 255를 비트 반전을 시키고요. 거기다 더하기를 하면 요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200에다가 빼기 200을 한 거 대신에 56을 찾는 방법도 200이라는 숫자를 비트 낫을 시키고 더하기 1을 시키면 5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A 빼기 B는 결국 A 더하기 비트 낫한 그 B를 비트 낫을 하고 더하기를 하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둘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55였죠? 그러면 낫 B 하면 마이너스 255를 아까 255를 비트 낫을 걸고요. 그럼 다 0이 됐죠.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면 결국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 비트를 반전시키는 걸 우리가 1의 보수라고 하고 거기다 더한 것을 2의 보수로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A 빼기 B는 덧셈으로 바꾸고 싶으면 보수를 이용한 덧셈 연산을 하고 싶으면 그 B 숫자 있죠. 빼기 대신에 B 숫자에다가 2의 보수를 취하면 결국은 덧셈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뺄셈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다가 2의 보수를 더한 것과 B를 뺀 거는 똑같습니다. B의 2의 보수를 더한 것이나 B를 뺀 것이나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덧셈으로 뺄셈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든지 뺄셈을 하고 싶을 때 뺄셈을 쓰지 않고 덧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보수고요. 이런 개념 때문에 컴퓨터에 뺄셈 회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셈 회로로도 뺄셈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제 뭐 수학적으로 보수라는 말을 되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이 보수는 이 컴퓨터 회로가 메모리가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특정 자기 크기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 연산 특징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덧셈을 이용해서도 뺄셈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뺄셈을 구현하는 그 숫자들 이 연산을 보수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내가 어떤 숫자를 빼는 것과 B라는 숫자를 빼는 것과 이 B의 2의 보수를 더하는 것과 결과가 같이 나온다라는 이 현상이 이제 보수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자기가 프로그램 하다가 독특한 연산을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비트 엔드와 비트 오아는 제가 설명드렸고 비트 낫도 보수 때문에 설명했죠. 아니면 비트 엔드와 비트 오아를 이제 비트 연산을 할 때 제가 그 비트 매스크 구현하기 위해서 비트 낫을 썼었죠. 근데 익스클루시브 오아는 베타적 논리 합은 한 번도 설명을 안 했었죠. 근데 그 베타적 논리 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타적 논리 합은 간단한 암호화를 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빠르게 암호화를 할 때 많이 쓰는데 어떻게 암호화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익스클루시브화 특징 자체가 베타적이기 때문에 같으면 0이고요. 다르면 1이 나오는 연산이 익스클루시브화 연산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연산자 어디 써먹지? 뭐 쓸 데가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익스클루시브화를 쓰면 같은 값을 두 번 익스클루시브화를 쓰면 원래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현상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로엑스 56이라는 원본 값이 있습니다. 그럼 56이기 때문에 0101, 0110 이게 이제 제로엑스 56이고요. 자, 여기다가 제로엑스 37이라는 그 값을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으면 0이 되죠. 다르면 1이 됩니다. 그죠? 같은 것들은 다 0 됐고요. 다른 것들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제로엑스 61, 제로엑스 56도 아니고요. 제로엑스 37도 아닌 전혀 새로운 제로엑스 61이라는 값이 나온 겁니다. 즉 우리가 이게 내가 알고 싶은 원본인데 이걸 누가 못 보게 하고 싶으면
암호를 하나 정하는 겁니다. 제로엑스 37을 암호를 정해서 이렇게 새로운 제로엑스 6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유추할 수 없는 56을 유추할 수 없는 엉뚱한 값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암호를 이 값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로엑스 56이라는 값을 제로엑스 6을 가지고 제로엑스 56이라는 값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암호로 사용했던 제로엑스 37 값을 제로엑스 6에다가 익스클루시브화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으면 0, 다르면 1이 나옵니다. 자, 결과가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제로엑스 56이 나옵니다. 즉 제로엑스 6일에다가 제로엑스 37을 익스클루시브화 했더니 원본인 제로엑스 56이 나온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제로엑스 56이라는 이 원본 값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으면 제로엑스 37 이건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전혀 특이한 패턴의 한 바이트 값의 값을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화 하면 전혀 새로운 값이 나오는데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고요. 그럼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원본으로 풀고 싶으면 암호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암호화된 데이터에다가 익스클루시브화하면 원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굉장히 단순한 패턴으로 이 내가 특정 암호값을 만들어서 그 암호값을 원본에다가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하고 그러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내가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내고 싶으면 내가 암호로 사용했던 그 우리가 키값이라고 하는데 그 키값을 다시 암호화된 데이터에다가 익스클루시브화하면 원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암호를 구현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암호를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암호화하면 암호가 쉽게 풀리긴 하지만 초보 해커들이나 아니면 누가 간단하게 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데이터를 훔쳐가려고 할 때 비트 연산자를만 가지고도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놔도 쉽게 가져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비트 연산을 쓸 때 간단한 그 암호화 개념을 쓰고 싶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클루시브화만 사용하셔도 간단한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8비트이기 때문에 8비트 암호화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10장에서는 그 일반 비트 패턴과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 AND, OR, 익스클루시브와 비트 NOT 이렇게 쭉 배웠는데요. 제가 설명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연산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프트 연산자도 단순하고 비트 연산자도 단순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 비트를 0으로 만든다거나 1로 만든다거나 특정 비트의 값이 무엇인지 알아낸다거나 암호를 한다든지 전부 다 응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구조를 설계하고 거기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데 응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연산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연산자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산자의 연산 특징만 보고 간단하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이 연산자들은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동영상 강좌에 있는 이 예제들을 충분히 많이 직접 카피 앤 페이스트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직접 일일이 손으로 쳐가면서 한 10번씩, 5번에서 10번씩 계속 반복하셔서 이게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익숙하게 만드시면 이해도 저절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서 실전에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실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장의 그 시프트 연산자와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나머지 다음 강좌는 11장에서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